탈북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진짜요? 저는 납치돼서 중국을 오게 됐고 빼가를 2잔을 먹었는데 제가 정신을 잃은 거죠. 내 친구가 팔아먹은 거지. 안녕하세요, 놀산 아라입니다. 놀쌤들 안녕.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북한 특수부대 출신의 이제 탈북 스토리를 좀 들어볼 예정인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탈북민 임미옥이라고 합니다. 와, 네, 지금은 강사로 활동 중이신데요.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올해로 16년 차입니다. 진짜요? 네네. 근데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남한 사람 같기도 하고 북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냥 아리까리 하긴 했거든요. 어쩐지. 그러면 북한에 있었을 때 뭐 사는 거는 좀 괜찮으셨어요? 저는 좀 부유하게 좀 살아가지고 오. 예, 삶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없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거 있어요. 항상 묻는 질문인데 언제부터 이제 탈북을 딱 생각하는 계기가 있잖아요. 탈북을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진짜요? 저는 납치돼서 중국을 오게 됐고 중국에서 더 이상 이제 북한에 넘어갈 수도 없고 북한에 와. 넘어가면 총살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3년이라는 그 기간을 살면서 남한으로 오길 결심을 했고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 납치를 당하셨다고? 제가 그때 납치될 당시에는 제가 북한에서 장사를 했었는데 네네네. 그 장사가 이제 좀 스케일이 크게 골동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냥 이제. 불법을 해야 돈이 보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보이부 지도원이라든지 경비대 사람들을 다 끼고 했는데 그러다가 저희는 뭐 한국처럼 신용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그 자리에서 돈을 주고 받는 게 아니고 항상 후불이에요. 아, 후불이에요? 예, 한두 번 거래가 한 게 아니고 계속 2, 하다 3년 보니- 동안 계속 한 사람하고 거래하니까 신용이 쌓였기 때문에 늘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는 그걸 가지고 중국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쫄지에 이제 제가 사기꾼이 됐고 쫄지에 나는 이제 망해버렸는데 거기에는 보이부 지도원 돈도 있고 예, 군대들한테 줘야 되는 경비도 있는데 전해줄 수가 없게 되니까 매일같이 이게 집에 빚 받으러 오는 거야. 저는 그때 22살 오, 어려워요. 어떡해. 22살, 23살 막 저희 엄마가 이제 전혀 저희가 겪지 않던 일들을 아. 겪으니까 엄마가 이제 화가 나니까 나를 집안에다 가둬놓고 아침에 9시면 엄마가 문 잠그고 집에서 나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집이 갇혀져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북한은 은행에 돈이 없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신용적인 게 그 그렇죠. 당시에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개인 돈을 빌려요.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친구였거든요. 친구가 이제 중국에서 매달 이렇게 친척에 나오고 하니까 얘가 이제 그 돈을 빌려주고 그거에 20% 30% 이렇게 떼어가는 일을 했었는데 저희 집이 5층짜리 아파트에서 5층이 제일 꼭대기 집이었는데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이제 동네 동생들이 막 오, 놀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종이글로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 친구한테 좀 갖다 주라고 이제 그 동네 동생한테 심부름을 좀 시켰거든요. 얘가 진짜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내 친구가 뭐 언제 자기 삼촌이 오니까 그때 네.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오. 그래서 그때 오후 몇 시까지 집으로 자기네 집에 오면 될 것 같다라는 쪽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도의 숨을 내셨죠. 이제 중국 돈 500원을 그 친구한테서 빌리기로 했고 베란다에서 처음에 떼내리려고 했더니 5층이 높더라고요. 높으면 못 근데 때리지. 저도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받았던 게 있어가지고 4층 집 베란다로 내려와가지고 4층에서 점프를 한 거예요. 그냥 1층까지요? 그냥 점프를 했는데 툭 하고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발목이 삐끗해가지고 쩔룩쩔룩 하면서도 이제 친구 집에 갔는데 그 돈 받을 생각에 난 다시 시작할 생각에 이제 그 친구 집으로 갔는데 정말 그 돈을 받고 앞에서 채용증을 쓰고 네네. 친구가 이제 친척이랑 같이 저녁을 먹고 가라고 겨우나 저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오케이 하고 앉아서 지금 이 친구 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중국에서 나왔으니까 빼가를 주는 거예요. 아, 빼주. 빼가를 2잔을 먹었는데 제가 정신을 잃은 거죠. 그래서 눈을 떴는데 연길인 거예요. 내 친구가 팔아먹은 거지 결국은. 그래서 내가 눈을 떴는데 와, 말도 안 돼. 직구조가 이게 완전 이게 다른 거죠. 틀리니까 여기 어디냐고 했더니 여기 연변이라고. 어머, 기가 막혀. 그래서 이 뭐 우람진 남자가 둘이 들어오더니 저보고 웃으면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틀 동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탔네, 술에다가. 그래서 내가 왜 연변에 왔냐고 네. 나는 다시 북한을 가겠다고 네.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중국 돈 1,500원이 있으면 여기다 내놓고 가라. 어머, 어떡해. 진짜 팔아먹어. 결국은 나를 1,500원이 팔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그쵸. 거거든요. 진짜 엄청 저 맞고
아유. 맞다 못해 이제 멍이 들어서 시펄시펄한데다가 그 집에서 일주일 감금돼 넘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밥 한 끼 안 먹었어요. 제가 진짜로. 아니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그럼 밖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나를 다시 자기네가 시체 치울 어. 일이 있냐고 하면서 보낸다고 하면서 밑에 차가 대기하길래 그 차에 탔는데 나를 더 팔아먹은 거지 얘네가. 되게 진짜로요? 더 팔아먹어서 안쪽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 내가 막 차 안에서 막 발광을 하니까 또 거기서 더 맞고 더 맞다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발광해봤자 나밖에 손해되는 게 없구나. 그냥 니네 날 어디까지 데리고 가는지 거기까지 참고 가서 도망쳐야지. 마음은 그렇게 먹고 갔는데 정말 가난한 집 시골 총각한테 저를 이렇게 팔아먹었는데 이 남자가 시골 남자인데 너무 착한 거야. 진짜 나는 그 사람한테 고마운 게 내가 이렇게 막 무서워서 울고 막. 있으니까 거기에 막 다 멍이 들었고 막 이렇게 건드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아 내가 니놈 머리 꼭대기에서 놀아야 되겠다. 오. 제가 한 달 동안 이 사람 곁을 앉으니까 그 동네 14살에 북한에서 나온 친구가 하나 시집 온 오. 친구가 있는데 친구하라고 내 마음을 좀 안착시키려고 이 사람은 나를 데리고 간 건데 저는 그 친구를 이용을 한 거죠. 나 도망치고 싶다고. 그 친구한테서 중국 돈 50원을 받고 다음날 새벽 6시 15분 마을버스가 있어요. 거기 시골이다 보니까. 그걸 타고 이 친구가 알려주는 중국말 그대로 연습해서 정착점까지 와가지고 그게 산동성 교주라는 데까지 나온 거예요. 오. 네, 그래서 나와서 조선족 동네에 와서 직업소개 훈련소라고 있어요. 일자리 구해주는. 구해주는 그런 직업소개인데 키 자그만하신 분이 이제 앉으셔가지고 일자리 찾으러 왔달까 저를 위아래로 훑더니 문을 딱 잠그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차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여기 책상 하나 있는데 볼펜이 이렇게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볼펜 하나 딱 뽑았어요. 제가 건드리는 순간 경동맥 찌르 생각하고 그걸 딱 찍어 있는데 저보고 안심하라고 하면서 북한에서 왔죠 이러면서 저보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이제 전화를 하는데 아 이게 공항에다가 나를 신고하는구나 싶었는데 마누라한테 다 전화해서 옷이랑 신발이랑 가져오게 해서 그분 와이프가 저보고 여기 아무도 없어요 라고 해서 아무도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 양딸 하게 편하게 지내자 정착할 때까지 해서 두 분을 이제 양엄마 양아빠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시다가 아 이제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야 된다를 느꼈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가시게 된 거예요? 한국 나오게 된 동기는 중국에서 이제 북한 분 한 분을 만났어요. 저희 아. 양아빠 때문에 만났는데 네네. 저희 양아빠가 이분한테 제 연락처를 줬더라고요. 아 그냥. 이분이 또 이제 뭐 채팅상으로 만난 그 한국분이 있으셔가지고 음. 그분이 중국으로 이분 불러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가이드를 좀 해달라더라고요. 아. 3박 4일 동안. 그래서 얼마 주실 건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국 돈 500 좋지 않을까요? 이러더라고요. 월급이 1200인데 뭐 500이면. 완전 꿀이죠. 그래서 오케이 하고서는 내가 이제 회사에다가 휴가를 내고 3박 4일 동안 그분들 가이드를 했어요. 오. 그분들이 한국 올 생각은 없어요 라고 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언니는 가겠다 하고 나는 안 가겠다 하고 아야. 네, 그 한국 분들이 가면서 돈은 대주겠다. 자기네가 어떻게나 돈을 마련해 줄 테니까 그렇고 알아봐라 막 이러니까 이 언니가 미친 듯이 그 2달 동안을 계속 PC방 프로포를. 가서 프로포를 알아보고 하더니 끝내는 프로포를 찾은 거예요. 어느 날 저녁에 퇴근해 왔는데 저녁밥까지 같이 먹었는데 좀 있다가 나는 한국행을 가야 되니까 이 집에서 나가야 돼라고 하면서 배낭하고 가방을 메고 나가는데 마음이 그때 흔들리더라고요. 제가. 아야. 그러다가 이 언니가 출발한 다음에 일주일 만에 제가 다시 그 뿌르카한테 연락을 했어요. 나 가겠다고. 그래서 생각을 했죠. 만약 잡히면 그냥 나는 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나라는 존재를 아예 모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행히 그래도 한국까지 무사히 태국에서 좀 6개월 동안의 고난은 좀 많았었지만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네. 오셔서 이제 국정원 하나 거치고 그렇죠. 이제 나오신 거네요. 와 근데 진짜 저는 이야기를 듣는데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하루가 넘어가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영상 이제 여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네, 이미옥 강사님의 북한 그 탈북 스토리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